안녕하세요. 유하! 예. 대한민국 보통 중년 조부장입니다. 항상 이제 기본처럼 말씀드리는 어떤 대사가 있었어요. 예. 뭐, 국민연금, 개인연금, 주택청약, 안전자산을 포함해서 부부기준 3억 2천. 이거는 뭐, 바뀔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이 다음에 얘기한 게 제일 중요했는데, 빚없는 내 집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좀 드렸는데, 이 부분을 좀 뭐랄까 너무 요즘 뭐 금리도 작은데 뭐 빚 정도 좀 대출 이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아무리 저희 나라가 제로금리가 돼도 대출이자는 있습니다. 예, 대출이자는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은행도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은행이 먹고 사는 건 대출 이자로 먹고 사는 거예요. 예, 근데 뭐 제로금리다 그러면 은행이 못 버티고 다 뒤집니다. 그 때문에 아무리 제로금리가 대한민국이 돼도 1%대 아마 이자는 감소하셔야 돼요. 어쨌든 지금 아직 1%대 이자도 아니고 보통 한 3% 정도 이자가 되죠. 뭐 지금 최근 들어 뭐 2점 몇 프로, 1점 몇 프로짜리 특수이자가 나왔지만 그것도 아주 되게 제한적으로 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대부분 다 3%대 이자일 거예요. 자, 이걸 왜 근데 좀 많은 분들이 왜 굳이 뭐 이런 빚없는 내 집까지 꼭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자, 보통 집을 대출을 왕창 지금 같은 시즌에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8억 7천 정도, 8억 9천 정도 한다고 합니다. 거의 9억이죠.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중년님들 지금 집을 사실 때 도대체 얼마를 대출받고 사실 수 있습니까? 예, 그냥 이런 평균 아파트 이하를 아파트를 사도 보통 한 3억 정도는 대출 받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1년에 2천만원씩 모을 수 있으세요? 현금으로? 뭐 적금이나 이런 거를 빼고, 그쵸? 적금이나 보험 같은 거는 어차피 뭐 내가 현금을 언제든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니까 이거 빼자고요. 그냥 현금으로 여러분이 돈을 갚아가면서 모을 수 있는 돈이 2천만원이 되십니까? 대단하십니다. 그건 보통 중년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일반적인 보통 중년들의 힘으로 조금 버거운 금액이에요. 일단 뭐 연 2천만원씩 모은다 치더라도 그게 10년이면은 2억 정도 되시는데, 과연 정말 2억이라는 돈을 좀 아름답게 모으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그런 건 그렇다 치고 일단 뭐 보죠. 결국은 그 10년 동안 어떻게든 40세 초반에 10년 동안 어떻게 갚아 나갔다 하더라도, 직장에서 안 잘리고 잘 갚아 나갔다 하더라도 50대가 되면 사실은 이제 정년이나 아니면은 강제 퇴직을 조금 염두에 둬야 되는 시점이 됩니다. 누구나 다. 대한민국의 평균 근무 연속수는 제가 알기로는 49.5세였어요. 49.8세였나? 네, 2018년도 기준입니다. 2019년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더 길어질 수도 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닥 그렇게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많이 둔화됐어요. 성장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안 하고 있는 건 아닌데, 뭐 88년도 마냥 그렇게 팡팡 나가는 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지금 기업은 부도하고 도산할 수 있는 여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통 중년들이 집을 사는 시점이 한 40대 초반 정도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 정도 되면 부부가 맞벌이 한다는 기준은 월 한 600만원 정도 비슷하게 벌기 때문에 그래요. 맞벌이를 한다는 기준이에요. 자, 그렇다 그러면 월 600만원씩 버는 이 맞벌이 부부들이 이제 좀 뭐라고 할까, 이제 자신감을 좀 받게 되죠. 이 자신감으로 집을 구매하는 겁니다. 3억 이상에 대한 대출을 받고 3억 이상의 대출을 받고 이제 집을 구매하고 나서 인생이라는 게 모르는 거잖아요. 자, 두 가지 상황이 악순환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보다 금리가 오르는 상황. 앞으로 제가 봤을 때 한 23년
2023년도까지 금리가 지금부터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리 경기 침체고 2020년은 누구나 다 예상하는 글로벌리 경제 침체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3년 내에 지금처럼 금리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3년 이후는 어떨지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뭐 갑자기 뭐 미국 경기가 막 좋아지고 세계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안 좋아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와요. 이런 경우가 오지 않을 건가 올 건가에 대한 비확실성을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노후 준비의 기본은 리스크 관리다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를 수 있는 리스크가 있고, 두 번째 내가 잘릴 수 있는 리스크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어떻게 잘릴지 몰라요. 정말 뭐 직원들하고 뭐 불화가 막 너무 심해서 내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회사에서 뭐 내 자리를 빼가지고 어디 구석탱이나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거기에 뭐 나는 꿋꿋이 버틸 수 있어 이런 자신감 있으신 분들은 뭐 남아 있으셔도 되는데, 그게 없으신 분들은 당해보세요. 제가 한번 지금 말고 아주 젊었을 때 한번 그런 일을 한번 당했었는데, 지금도 가끔 그런 악몽을 꿔요.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이 상급자나 최고 상급자한테 찍혀서 자리가 점점점 빠지는 어떤 그런 절차를 밟게 되면 그냥 나가라라고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99.9. 왜냐면 그냥 나가라 해서 나가면 저기 실업급여도 받잖아요. 요즘은 저 기초 금액도 올라가서 막 150만씩 받는다는데 어쨌든 여러가지 리스크가 옵니다. 최악의 리스크는 부부가 동시에 잘리는 경우입니다. 부부가 둘 다 직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될 수 있어요. 정말 최악이죠. 자, 그 다음에 지금 40대 초반의 중년들이 광고하고 있는 사실 자녀들의 사교육비입니다. 여러분 뭐 지금은 나를 위해서만 살 거야, 뭐 아이들을 위해서 돈 많이 주지 않을 거야 그러시지만, 저도 지금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 생각이지. 진짜 이제 아기가 이제 뭐 이제 학교 다니고 친구들이 어디 다니는데 나도 다니고 싶어요. 아빠, 엄마 나 뭐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데 친구들이 다 학원에 있어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가슴이 찢어져요. 저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와이프는 그거 견뎌낼 수 있을지 전 자신이 없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앞으로 내 지금 600만원이라는 급여를 갉아먹을 요소들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를 크게 안고 가면 안 돼요. 지금 아파트, 그러니까 새로 지금 뭔가 단지를 찾고 계신 분들은 탈서울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20년 이상 된 아파트라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축 아파트나 이런 걸 들어가시면서 여러분이 도대체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보통 중년이 보통 가지고 있는 돈이, 저는 제 기준으로 캐봐야 1, 2억인데 있잖아요. 전 지금 2억 모으지도 못했어요. 저는 현금 2억 있지도 않아요. 1억도 저는 빡빡 긁어야 돼요. 내가 지금 모든 걸 다 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40대 초반이니까. 그럼 지금 40대 지금 중초반에 계신 분들은 이제 얼마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LTV가 제가 알기로는 40% 50%인데 네? 그래서 여러분 그거 뭐 다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지르고 계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좀 묻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르시는 분들이 한 3억에서 4억 정도의 대출을 받고 아이들을 위해서 지르셨을 경우에 갚아내실 수 있으신 겁니까? 개인적으로 좀 의문은 좀 드네요. 개인적으로 좀 갚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그런 아름다운 좀 삶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이런 어떤 이 리스크들을 많이 안고 40대 중초반이라는 건 리스크를 많이 안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30대 뭐 중초반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30대 중초반의 문제는 뭐냐면
일하는 지역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리스크예요. 40대들은요 잘 안 움직여요. 움직여도 고만고만하게 움직이거든요. 왜냐면 그 매너리즘이라는 거를 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30대 중초반은 매너리즘이라는 걸 견디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탈 어떤 위치를, 그 로케이션, the escape the location, 그러니까 탈 위치를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리스크도 더 많이 안고 가는 거죠. 어쨌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어쨌든 빚을 크게 져서 40대 지나서 50대 이제 중초반이 돼버리면, 혹시나 그렇게 정리가 돼버리시는 경우, 또 퇴직을 하시는 경우에, 정리라고 해서 말씀 죄송한데 어쨌든 퇴직을 하시는 경우에 좀 조기 은퇴하시게 되시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여러분의 수입이 정말 급감합니다. 특히 남성이 퇴직하는 경우에 수입에 대한 리스크는 더 커져요. 그 이자가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월 100만원 또는 월 200만원 정도의 이자 부담 그렇게 크지 않았어 라고 했던 거, 여러분 수입이 없어져 버리면 그 이자라는 거는 굉장히 커요. 저는 어떤 유튜버를 이렇게 시청을 했는데, 어떤 기자 출신이세요. 그래서 미국에서 하고 실패하고 한국에 다시 돌아오고 이런 어떤 은퇴 후 굉장히 그 자기가 가진 것들 다 잃어버리고, 그 진짜 막노동 비슷한 어떤 육체노동으로 이렇게 노후를 이제 준비를 하신 분의 어떤 말씀에 의하면, 자신이 그 몇 년간 그 굉장히 괴로웠던 시간을 그래도 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파산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었던 건 채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좀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만약에 빚이 있어서 진짜 월 100만원씩 그냥 갚아나가야 된다 그러면 아마 자기 몸이 정말 부셔졌을지도 모르겠다, 또는 해외로 나갈 수도 없었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뭔가를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일단 나한테 리스크가 적어야 돼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초반에 말씀드리는 빚 없는 내 집이라고 하는 이 중요성은 굉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혹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중년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좀 심도 깊게 생각을 하시고, 그때 가서 안 팔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산 가격에 안 팔릴 수 있고요. 그 당시에 폭락장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인구가 줄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 착안을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크리티컬합니다. 지금 인구가 줄고 있는 마당에 내가 집을 사서 이것으로 내가 뭔가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을 거냐, 이 부분에도 좀 주의해서 내 집 마련에 좀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이가 한 명이거나 딱히 학군에 대한 어떤 나는 없어 이러시는 분들은 빌라도, 신축 빌라도 괜찮습니다. 요즘 신축 빌라 잘 나와요. 아파텔 같은 것도 좀 잘 나오니까 좀 저렴한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확실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노후 준비에 항상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늦지 않아요. 언제 해도 늦지 않습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보통중년 조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